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 복지실천의 정창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부정수급이란 무엇이고 부정수급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부정수급으로 제일 많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는 간단합니다. 이용자 카드를 어떻게 관리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용자 카드를 활동지원사가 임의로 가지고 막 다니면서 찍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정수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부정수급이라 하면은 정당한 방법이 아닌 법을 어기고 급여를 받아간 걸 부정수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부정수급에 그러면 드는 유형이 어떤 거가 있느냐?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거야 뭐 문제가 없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부정수급의 유형에 드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용자의 카드를 절대로 소지해서는 안 된다. 자, 이용자의 카드 가지고 있지 말라. 가지고 집에 안 갔어요. 그런데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판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용자가 외출을 하거나 뭐 출근했는데 집에서 가사 일을 해달라 그랬다.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운이 나빠가지고 집에서 일을 하는데 검사가 나온 문제든가 뭐 그러면은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건 부정수급으로 돼요. 왜냐하면 이용자 집에서 가사 활동을 했지만 이용자가 옆에 없었기 때문에 활동지원사가 카드를 가지고 있은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부정수급에 드는 경우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용자와 그 활동지원사가 담합화해가지고 서비스를 하지 않고 결제만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일을 하지 않고 결제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이용자하고 활동지원사하고 담합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용자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적당히 찍어서 돈 나눠 먹자 이런 경우인데 절대로 위험한 행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는 하지 않고 활동지원 단말기를 찍어가지고 활동지원 급여 받아가지고 이것으로다가 뭐 기름값을 낸다든가 뭐 차비를 한다든가 이것도 부정수급에 든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유형은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는 실제로 많이 걸렸거든요. 등하교 활동지원 하시는 분들 있다 하는 얘기예요. 등하교 시 결제 각별히 주의하셔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가 학교에 등교하고 나면 카드를 종료할까요 말까요? 대부분 물어보면 종료 안 해도 된다 그러거든요. 종료해야 됩니다. 학교 안에서는 선생님이 아이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활동지원사가 카드를 찍고 있으면 그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등교를 하면 무조건 종료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용자가 해외 출국할 때 여러분 당연히 카드 찍으면 안 되는 거 알죠? 해외 출국하면서 나 없는 동안 집에서 뭐 가사 좀 와서 해주세요. 여러분 설령 했다 할지라도 찍으면 걸려요. 이런 경우는 나중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납병동 이용자인 경우는 아주 주의해야 돼요. 납병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용자가 낮에만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아는 활동지원사 한 분이 여기에 걸렸어요. 2년 동안 한 달에 200만 원씩 4,800만 원 그렇게 됐었는데 이게 뭐냐면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자기가 그 수급한 돈 다 물어내야 되고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낮만 되면 아침만 되면 병원에 가서 입원했다 저녁 때 오고 그러면 이게 납병동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저는 납병동인지 몰랐는데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나중에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지원사 선생님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용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서비스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보면 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안 된다 그러는데 됩니다. 되는데 중요한 건 날수가 중요해요. 30일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30일이 넘어가면 부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30일은 한 번이 아니고 1년 2개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네, 이래서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주의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활동지원사분이 입원을 하시거나 퇴원하시는 날, 뭐 병이 중하지 않거나 건강검진을 하거나 이럴 때, 그럴 때 할 때 여러분들 그날 찍으면은 부정행위자로 지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두 사람 이상 이제 결제할 때, 왜냐하면 시간이 짧으니까 두 사람 할 때, 이럴 때 문제가 많이 돼요. 한 사람과 두 번째 사람 사이에 이동 시간 거리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됩니다. 한 2, 30분간에. 이게 없으면은 한 사람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이 걸리는 경우가 부부입니다. 한 집에 가가지고서 남편 거하고 아내 거하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바로 이어서 하잖아요. 100% 걸려요. 그러면 나중에 가족관계 증명서 떼어내고 또 이 사람들이 떼어냈을 때 가족관계 그 증명서 상에 주소가 다르면 걸립니다. 주소가 같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가서 이랬다 또 사유서 써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할 때 한 사람과 두 사람 사이에 그 이동 거리 시간을 계산해서 틈을 2, 30분 정도 줘라 하는 얘기예요. 일단 중복 결제. 이 중복 결제는 뭐냐면 요양사하고 활동지원 사이를 자꾸 겸해서 하시는 분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100% 부정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요양 일을 하면서 활동지원사 카드를 절대로 찍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얘기에 있어서 요양사 가지고 계신 분들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런 거 걸리게 되면요. 이용자 카드 소지했다라는 이런 누명을 쓰게 되면은 벌 중에 최고 큰 벌을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넘어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계속 주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각별히 부정행위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강의는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는 단말기 조작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